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반가운 이벤트 소식 가져왔는데요. 권익비전 최고의 인기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 너무 재밌어서 저는 여러 번 봤는데요. 특히 6편에는 전현희 위원장님께서 특별 출연까지 해주셔서 더욱 재밌게 봤어요. 이번 이벤트 퀴즈는 이렇게 달고나를 떠나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준비했는데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달고나 시즌2 6편 우리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보시면 민주가 이곳으로 민원을 신청해서 전현희 위원장님께 표창을 받아요. 이곳은 어느 곳일까요? 1번 청년포털, 2번 국민생각함, 3번 국민신문고, 4번 국민콜 110, 5번 행정심판. 보기가 있어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힌트도 준비했는데요. 바로 여기 힌트가 자막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많이 응모하시고 푸짐한 상품 받아가세요. 유쾌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권익비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국민권익위원회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권익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여러분, 제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데 이거는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자부심이 뿜뿜 차오르고 어깨가 으쓱 탑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반부패 제도가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채택된 2021년 로마 G20 정상회의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 측정 모범 사례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것입니다. 이 사례집에서 한국은 2002년부터 시행된 구부패방지법과 2008년부터 시행된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반부패 제도 체계를 구축했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권한남용과 법 규정의 위반을 억제하고 동시에 부패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대한민국의 부패 척결에 더욱 큰 성과를 내어 2022년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을 회수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지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 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사 대상 351개 기관에서 확인된 미회수 금액만 해도 약 369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소송 비용 회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 기준 없이 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자의적 판단으로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 예외 규정을 확대 해석해 회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소송 사무 처리 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 절차 마련 등 소송 비용 회수 방안을 구체화하는 소송 업무 규정을 마련하고 소송 비용 회수 예외 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승소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 방치는 소극행정이자 부패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누수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4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이 지낸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분이 있다는데요. 정말 퇴거해야 하는 걸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 이후 사정에 의해 약 40년을 떨어져서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인은 1977년 주한미군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 거주했는데요. 배우자가 본국인 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면서 거처를 마련한 후 곧 민원인을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0여 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해요. 정말 너무하죠. 이후 민원인은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생활하다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년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LH공사에서는 재해국민 관련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해요. 민원인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 이름, 외국인 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민원인은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출하셨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이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룬 적도 없고 앞으로도 같이 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민원인을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법 집행도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겠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더 많은 소식,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또는 누리집에서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님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셨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무슨 일일까요? 범상치 않은 위원장님의 학교 잠입 사연과 톡톡 튀는 학생들의 환상적인 콜라보가 있었다고 해요. 12월 둘째 주 권익비전에서 공개한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건강 더욱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대변인 송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